돌아설 거다. 네. 돌아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바닥 징후가 7가지가 나왔다. 7가지.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업계의 선배님이자 저하고 아주 오랜 기간 함께 해주셨고 최근에는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전 모건스탠리 이사이시자 더 프리미어 대표이신 강가운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에요. 제가 증시 각도기에 나왔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강건우 선배님을 쳐다도 못 봤어요. 왜 눈이 없었나요? 빛이 영롱영롱하게 나셔가지고 이 리서치 업계에서는 대단한 분이셨죠. 네.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건설업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건설업 리포트 쓰시고 진짜로 리포트 쓴 대로 건설업체들이 막 상승하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리포트 정말로 많이 쓰셨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을 많이 알리기도 하셨고 그 당시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거 벌써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지분을 계속 사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 저평가주들이 널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평가주 반, 비싼 거 반, 이렇게 네네. 반반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작년에 우리 시장을 많이 팔았다고 해도 또 산 주식들은 되게 많이 샀어요. 그렇죠. 좀 하반기에 많이 팔았지 정반기에는 사실 많이 샀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그렇게 패대기 쳤지. 네네. 다른 주식도 보면 올라간 주식도 많잖아요. 그렇죠. 전력인프라 같은 것도 또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사들어왔고 네. 다른 테마 우리가 테마라고 생각하는 그 방산이나 이런 쪽도 계속 사들어왔고 네네. 사들어온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은 한국이 룰이 잘 돼 있으면 정말 많이 더 살 것 같기도 한데 일정 수준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딱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 답답한 게 그 사람들은 지금 벌써 시장이. 1992년도에 네. 자본시장 자유화를 했어요. 그때 예. 제가 사원 시절입니다. 대리도 아니고 사원 시절인데 네. 그때 리포트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해외 처음 나갈 때요. 한국에 무슨 주식이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그때예요. 몇 년 전 베트남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때는 이제 통신주 같은 거 이런 거 아직 네. 들어오기 전이고 저퍼주 우리 이채원 의장님이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서 한 4년을 일을 우리 국제부에서 같이 있었는데 네. 매번 무슨 회사인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예. 그랬던 때인데 지금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때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네. 지금 25년이 이제 됐는데도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 20년 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성격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전 20년 전에는 분명히 지정학적인 네, 문제가 그런 게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디를 찾아봐도 지정학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 한 15년 전만 해도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우리 시장 박살나고 그랬어요. 네네네. 요새는 미사일 쏘든 말든 시장이 반응 안 하잖아요. 네네네. 요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느닷없이 증자해가지고 네네. 자기들 M&A 싸움을 갖다가 땜빵하려는 그런 회사들 예. 느닷없이 고평가된 회사하고 저평가된 회사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붙이려는 그런 그룹 이런 데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행 그 상법을 악용하는 예.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네. 지금까지 좀 지켜는 봤는데 작년부터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여기저기 예. 서명하는 것도 네. 제가 서명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지. 아니, 자본시장이 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자본시장의 돈들이 지금 별로 안 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이나 이런 보면은 가계의 부의 알로케이션을 보면은 미국들은 에코티 시장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시장은 부동산이 아직도 부자들의 그 시장이고 너무 많이 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좀 넘어올 이제 찬스가
될 수가 있겠다. 근데 그 단초가 될 거는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통법 개정 가지고는 뭐 완전하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상법 개정을 좀 일단은 발동을 걸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발동을 걸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기한을 탁 늘려고 그랬는데 12.3 지금 계엄이 탁 터지면서 지금 일단은 네. 이제 유예돼 가지고 연기돼 있는 건데 뭐 안이 있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로 갈 거냐 저거로 갈 거냐 뭐 말들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네. 뭐 내서 지금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직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빠르면은 금년 아니래도 이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네. 하반기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중으로 뭔가 혹시라도 네. 선거 일정이 이게 잡히면 네. 뭔가 그런 걸 좀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 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쨌든 뭐 도구가 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할 거는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유튜브도 다니고 방송도 다니면서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이 돌파력이 있게 움직일 거다. 네. 시장이 경제 나빠진다고 다 망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경제 자빠졌죠. 폭스바겐 진짜 작년에 봐요. 폭스바겐 이러다 뭐 나만 알겠어? 저거 뭐 공장 3개 폐쇄한다고 그러고 중국에서 막 전기차 유럽 브랜드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야, 그 자동차의 상징인 독일이 정말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경제 톱다운으로 본 것대로 가면은 네. 경제학한 사람들 돈 다 벌었게요. 주식시장에서. 네. 네, 네, 네. 근데 케인즈도 돈을 못 벌었잖아요. 네. 경제학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심리학 배우는 게 돈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동의합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쭉 있다 보니까 경제를 이해하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네. 고급 단계로 가면 결국은 심리. 저도 가면서 보면 저는 밸류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그걸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밸류하고 견주어서 보는데 네. 심리가 가장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가 항상 변곡점이 나오기 직전일 네,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보니까 막 전력 인프라주 또 밀리고 막 트럼프 이제 취임한다고 그러니까 네. 엊그제 막 불같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네. 또 밀려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너무 올라온 심리를 반대편에서 또 판다고요. 네, 네. 주식이 재밌는 게 한 방향으로만 갈 것 같았지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0주가 거래됐다 그러면 100주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100주를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그렇죠. 형성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가는 반은 판다니까요. 네, 네. 저희가 삼성전자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좋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 댓글에서는 그걸 뭘 좋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 반은 반대쪽에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 1위, 2위, 3위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개인들이 순매도 1위, 2위, 3위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네, 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컵이 있을 때, 반 컵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물이 올라갈 거를 생각하는 거고 네네. 어느 건 물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보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라고 보셔요? 투자하면서. 저는 요번에도 그 모 유튜브에 가가지고 제가 돌아설 거다. 네. 돌아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바닥 징후가 7가지가 나왔다. 7가지. 아, 재밌는데? 7가지? 네. 실자로 좀 맞춰봤어요. 아, 네네. 바닥 징후 7가지. 네. 네. 고점 징후는 아니죠, 다행히. 고점이 아니고 여기서 고점 나오면 안 됩니다. 저점을 벗어날 거다. 네네. 예. 뭐가 7가지일까요? 그걸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작년에 너무 많이 밀렸다. 네.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였잖아요. 네. 코스닥이 진짜 꼴찌였고 21.6% 빠졌잖아요. 네네. 코스피가 10% 가까이 빠졌고. 근데 1월 달에 보니까 그거와 데칼코마니가 생각날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랐고 예. 다른 시장들이 예.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많았고 두 번째는 환율을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환율이 1470선 갔다가 지금 1450선 후반에 이제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한 12월부터 1월 중순 뭐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환율이 절하가 됨에 있어서 더 추가로 좀 절하된 면이 있다. 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올라갔던 부분은 정정 불안한 게 조금 잦아들면 원위치로 올 거다. 그렇지만 뭐 아주
급하게 절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달러화 지수가 지금 109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지만 괜히 또 우리 원화가 오버페이스한 것도 있다. 네네. 라고 볼 때는 지금 1450선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1450선 밑으로 가서 조금 안정화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네. 1400에서 1450선까지 한 단계 레벨 다운한 그런 박스가 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최근에 있잖아요. 새로 생겨나는 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전부터 계속 개입을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환해지 그걸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투자 좀 안 하면서 해외 나가서 투자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해외 투자했는데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정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확정 지으면 이제 달러 수익이 확정되는 이 환율 수익이 확정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10년물도 그렇고 뭐 국채금리들이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계속 가다가 일단 한번 멈칫했잖아요. 네. 그게 지난번에 이제 코어 CPI 나오면서 이제 멈칫한 그런 모습인데, 이미 10년물로 봤을 때도 정구점 근처에 거의 다 달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수준에 비해서. 5%가 그래서 지금 그 수익률에 들어갔던 우려 사항들은 뭐냐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를 갖다가 10% 20% 왕창 올리든지 아니면 중국에 60% 올리든지 멕시코 캐나다에 왕창 또 올려가지고 물가에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트럼프 일기를 보면 트럼프 읽을 때는 저물가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중국의 관세를 그때도 올렸잖아요. 예. 중국에 올렸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 임팩트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일기에 전반적으로 강달러가 아니고 약달러 시대였잖아요. 예. 주가도 괜찮았잖아요. 네. 금리는 계속 하향 안정화됐고 지금은 물가가 트럼프 2기 시작할 때는 물가가 높아져 있는 엄청 상황이죠.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사실. 여기서 관세를 저렇게 자기 말대로 가겠다? 저건 그래서 나는 협상용일 가능성. 물론 이제 관세를 높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모든 국가에 왕창 탁 며칠부터 시작 이거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국가와 별로 네. 개별 바이래터럴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 전에 엄포용으로 세게 계속 뭐라고 할까요? 엄포 겁을 줄 수가 있겠다. 만약에 그 관세를 지금 올리겠다, 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뭐 중국 이렇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더 나빠지겠습니까? 금리나 이런 거 더 위로 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반영된 거다. 저는 좀 반영됐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그게 반영될 경우는 만약에 그만큼 칼을 안 뽑으면 반대로 칼 요 정도만 딱 뽑고 그러니까 절반만 뽑으면 예를 들어 그렇게 아니고 뭐 중국 관세도 한 20% 정도만 할게.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금리가 훅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그 모 회계법인에서 쓴 리포트 이제 딱 되니까 그때 나온 리포트 안에 그 차트들이 기억나는 게 CPI 미국 CPI를 한 2.5% 전망한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 관세를 일률적으로 세게 갔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한 1.3%포인트 추가로 오른다. 추가로 오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3.8%네. 네. 그럼 못 견디지. 네. 네. 중국에 또 60%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또 0.몇 %포인트 더 올라간 추가로 올라가는 그럼 뭐 4%가 넘는 그 4% 내외 그 예. 정도까지. 네,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우리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여기가 있었어요. 네. 너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려간 것 자체를 나는 너무 과속 페달을 밟았다. 너무 오버런했다. 오버런하니까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네. 쫙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또 여기서도 약간의 오버런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 게 시장에서는 5.0% 가는 거 아니죠? 분위기 그랬죠. 4.8 찍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나는 뭐 거기까지는 이제 맥스 실링으로 상한 실링으로 보고 한 4.5에서 5 그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1년차, 2년차 보면은 역시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제 기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25년대 혹시라도 그런 스파이크가 있으면 26년은 어떨까요? 거기서도 또 뭐
더 올라갈까요? 어렵죠. 이게 기고 효과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슬로우 다운하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페드에서 상정하고 있는 머릿속에 보고 생각하고는 2.0%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를 가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그게 3% 초반이나 2% 중반대까지 26년, 27년 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네. 할 때는 최근에 미국 국채 많이 투자하셨다가 네. 좋아라 했다가 쫙 올라오는 바람에 요새 손해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금리에서는 수익 내신 분보다는 손해 본 분이 더 많겠죠. 3배소 ETF 들어가신 분들은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적립식 형태로 네. 매달 꾸준히 미국 국채라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저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 네네. 시장에 미국 주식 시장에 넣을래 미국 국채에 넣을래를 저는 미국 국채에 넣겠어요. 예. 거기서 더 뭐 위로 뻗을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되면은 그 위험 자산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는데 미국 위험 자산만 괜찮아지는 거냐 아니면 여타 국가들도 괜찮아지는 거냐? 저는 미국 시장은 그냥 10% 작년에 너무 또 많이 뻗었잖아요. 예. 금년에 미국 기업들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하고 S&P 다 제가 해보니까 EPS 성장률이 10%밖에 안 나와요. 네. 뭐 그로스가 이제 작년보다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한 게 체감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뻗어 있잖아요. EPS 성장률이 10%인데 주가 성장률이 2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에 미국 시장은 네. S&P 기준으로 한 6,500에서 6,600 그 선까지 오지 않겠느냐. 밑으로도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은 쉽지는 않다. 물론 밸류에이션 높이 와 있잖아요. 네네네. 평균 S&P 500 기준으로 해서 평균 그 추세선 대비해 가지고 한 25% 30% 위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럼 보통 같으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네. 정책이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예. 트럼프 2기가 더 심하면 심하지 덜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물자, 인원, 자본 미국으로 계속 쏠리면 쏠리지 뭐 가다가 멈칫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방은 좀 두텁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일부에서는 고점 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5% 조정받고 다시 바운스백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좁은 박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이미 뭐도 터질 대로 엄청나게 터졌고 네. 우리나라 지금 그 기업 상장 기업들의 25년 EPS, 포워드 EPS 성장률을 제가 보니까 17% 정도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신기하네.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도 좀 끌고 올라가는 게 있고 2차 전지가 24년도가 박살이 났잖아요. 아, 그렇지. 이건 진짜 기저효과 확실하네요. 25년도에는 기저효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돌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네. 기저효과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돌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주가는 저는 하반기보다는 저는 상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초반 스테이지가.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일정이 좀 빨라지면 네. 저는 상반기가 훨씬 먹을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심리 또 7가지. 이제 우리 바닥 쳤다. 아 이거 다 기억 안 나는데 또 거래대금이 바닥을 1월 초에 쳤어요. 네. 1월 초가 되면은 매년 1월 초가 되면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근데 금년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고 네. 2년 전 23년 초 정도 수준까지 거의 근접했어요. 네. 그러다가 1월 2일, 3일부터 이렇게 살짝 그 뒤로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와요. 예. 그렇지만 24년도보다는 여전히 낮은 거래대금 수준이다. 23년 초라면 22년 10월 달에 완전 저점 찍고 분위기 황망해졌을 때니까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거래대금 당연히 많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거의 그 근처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보면은 신용장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네, 신용잔고. 이제 그 다음에 신용잔고예요. 네. 근데 신용잔고는 나는 내려올 대로 내려왔다.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고개를 들고 있어요. 코스피도 올라왔지만 코스닥이 더 빨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나는 그 신용잔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어요. 네네. 왜냐? 2,400을 지금 몇 번을 갖다 얻어맞고 왔잖아요. 테스트를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바닥 징후가 바로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제가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워드 PBR 0.80배를 무려 작년에 6번이나 찍고 왔다. PBR. 네. 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괄호 열고 2,400선을 그렇게 하회한 적이 많았다. 특히
작년 11월, 12월에 네. 두드러지게 얻어 터졌잖아요. 네네. 매일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랬잖아요. 모든 분들이. 네네. 왜? 계속 갔다가 그냥 마지막에 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쇠 같은 거 있을 때 망치로 막 두드리면은 뭐 얇게도 펴집니다만은 또 강해지잖아요. 네네. 당금질을 하면 더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 빈도수가 작년 11월, 12월에 왔을 때 더 자주 있었다. 네네네. 그걸 딛고도 지금 2,500선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친구 하나가 외국인이에요. 예. 안 그래도 외국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저는 이제 현물만 보지 않고 현선물을 같이 봐요. 네. 물론 이제 선물이 레버리지 효과가 셉니다만은 현선물을 저는 한 5일 평균 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항상 트래킹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한 플러스 2조, 마이너스 2조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쭉 빌드업을 했다가 쭉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플러스 한 2조까지 갔다가 네. 다시 마이너스 2조까지 지난주에 오더라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 정도까지 왔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조금 올라왔다가 금요일날 조금 밀렸었는데 어쨌든 이걸로 봤을 때 마이너스 2조까지 현선물이 누적으로 갔으면 시장은 어땠어요? 죠? 밀렸어야 됐죠. 네. 2,500을 깨고 내려갔어야 돼요. 그 전 그 센티미로 보면은 네네네. 안 깨고 내려가잖아요. 네. 누군가 받치고 있어요. 누군가 받치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고 예. 또 누가 받치고 있죠? 자사주들이 그렇죠. 받치고 있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받치고 있고 또 다른 자사주들이 받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이 작아요. 왜? 네. 반대매매라는 거는 신용이 레버리지가 한 2.5배 정도로 걸리니까 한 20% 밀리면 반대매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400에서 2,500까지 이렇게 빌드업된 신용 잔고가 20%가 깨지려면 500포인트 날아가야 되니까. 500%도 거의 갈 일은 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용으로 어쨌든 바닥은 끌어올리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세 보면 한 7가지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단단하게 형성이 됐고 아까도 빈도수가 많고 강하게 2,400선을 하향 이탈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꽝꽝꽝꽝 맞았는데도 네. 반등하더라. 그럼 뭐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rock 네. bottom이 네네네. 드디어 형성이 된 거 아니겠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풀었어요. 네네. 저는 뭐 강세론자는 아니에요. 저는 균형론자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수가 3,300 하면서 막 몇 년 전에 날아간다고 해서 저는 방송국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정규 분포들을 그리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3,300일 때는 제가 방송 가서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플러스 3시그마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식시장의 현상 세계에서 네. 일어나기 힘든 경우입니다. 네. 그 뒤로 지수가 어땠죠? 1,000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많이 봐주셨습니다. 네. 그때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샀어요. 예, 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일 팔았어요, 그때. 그죠? 네. 네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일 폭락하기 전에 네. 6월, 7월, 8월은 아니죠. 7월 정도, 7월 11일이 고점이었는데 네.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많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때 물렸던 분들이. 맞아요. 그때는 그죠? 외국인들이 사서 8만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어요. 8만 8천원까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다시 손절을 쳤죠. 네. 이번에 삼성전자 되게 신기했던 게 외국인들이 손절을 쳐서 주가를 낮췄어요. 그리고 그때 또 판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 삼성 일가가 블락으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블락으로 팔았죠. 블락으로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파는 건 거의 언제나 정확한 경우가 많다. 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삼성전자 뭐 4만 원 갈지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댓글 다는 분들도 계신데 삼성전자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담보대출 네. 그 기준가인가요? 뭐 그런 가격들이 네네. 대충 5만 7, 8천 원대에서 6만 3천 대라고 그때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자사주를 저렇게 10조 원을 갖다 밀어넣겠다고 1년간 밀어넣겠다고 했잖아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00억씩 사야 돼요. 그렇죠. 예. 400억씩 사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한 두 달 반 뭐 이렇게 갔을걸요? 그러니까 네. 한, 제가 볼 때는 한 2조 정도 지금 사지 않겠느냐, 네. 안 하겠느냐. 네. 지금 남은 게 한 8조잖아요. 네. 그때 이재용 회장 재판 2월 3일날 선고라고요. 네. 2심. 근데 뭐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오면 또 한 번
또 이런 히컵 네네. 재책이 한번 딸꾹질 이렇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펀더멘털하게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어제 주말에 나왔잖아요. 임원들한테 상여금을 주식으로 주겠다. 제가 시장 선진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소리로 들려요. 네. 너무 잘했다.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에 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들이 뭘 할까요, 임원들이?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네. 안 잘리기 위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돈 좀 더 보태주기 위해서 안 갈 거예요. 제가 외국사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외국사에, 국내사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사는 진작에부터 이런 걸 해요. 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리더십부에 가면 스탁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예. 일반 직원들한테도 근데 계속 삼성은 아직 네. 직원들한테까지는 아니지만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엄청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예. 제발 좀 그래라. 네. 잘한 거예요. 네. 잘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 있죠. 네. 금액이 너무 작아. 음. 제가 볼 때는 애게 아이고 뭐 좀 화끈하게 좀 줄 필요가 있다. 화끈하게 10조 정도 자사주를 사가지고 예. 자사주 소각하는 건 3조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가지고 뭐 하려고? 화끈하게 줘라. 아니 우수 인력 다 뺏겨요. 마이크론에서 사람 빼가고 SK 하이닉스 사람 빼가면 봉급을 야 10% 올려줄게 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네. 야 30% 올려줄게 50% 올려줄게 2배 줄게 그거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줘야지. 그 대신 그거를 행사를 유예해가지고 행사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화끈하게 아니 스탁옵션 주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받은 사람이 다 행사하고 회사를 떠나나요? 중간에 떠나는 사람 많아요. 네네. 그런 걸 많이 주면은 그걸 왜 외국사에서 많이 주냐? 우수 인력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면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나 여기 받은 게 주식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까지 다 치고 여기 플러스에서 업해서 줘. 어떻게 뽑아가요? 다른 회사에서 뽑아. 다른 회사 뽑아갈 때 뭐 뽑아가기 힘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연봉을 왕창 줄이고 그 양봉-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연봉은 줄 대로 주고 플러스에서 알파를 주식으로. 줘라. 근데 바로 행사는 못 해. 네. 1년, 2년, 3년 유예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서 행사할 수 있게 해요. 그럼 네. 못 도망가잖아요. 네. 못 뽑아가고. 예. 이번 주말에 나온 거는 금액이 너무 작다. 네. 더 올려라. 예. 저는 받고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 이런 뭐 주식을 준다, 상여금을 준다라는 그런 발표는 상당히 밑줄 짝 이렇게 하고 싶은 정도예요. 네네. 시장의 목소리에 딱 귀를 기울여가지고 시행을 한 거잖아요. 외국계 회사들은 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냥. 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외국 사람은 주로 이제 미국에 근거를 두는 회사들이고 예, 미국 그 자본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인데 네. 어떤 데는 뭐 빼먹으려고 하는 한국 회사도 여전히 무지하게 많고 빼먹다니요? 뭐 중간에서 빼먹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대주주만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네네네. 대하고 주식 주가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상속하려고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고 아직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도 뭐 인적 분할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요. 네. 그냥 법 개정을 해버리면은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소송 많아질까 봐. 네네. 소송 안 많아지게 하면 되잖아요. 하도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벌금을 10만 원으로 했더니 이제 침 뱉는 사람이 없더라. 아니면 껌 뱉는 사람이 많아서 껌 뱉으면은 10만 원씩 내야 돼. 이러면은 껌 아무래도 뱉는데 조심스러워지면. 우리가 옛날에 이경규가 간다. 네. 이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예, 예. 맨날 뭐 여의도에서 밤에 아니면 새벽에 몰래카메라 딱 해놓고 차가 빨간불일 때 여기 서나 네. 지나가나 예. 이런 거 봤었잖아요. 예. 요즘들 교통법규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세요? CCTV도 잘 돼 있고 카메라도 잘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비싸요 또. 야 우리나라가 이게 여러 면에서 강화가 되니까 이렇게 잘 지키는 나라가 돼버렸구나. 예. 마찬가지라고 봐요. 상법도 그런 의미에서 딱 준칙을 하나 세게 딱 정확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네네.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초석을 다지고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 퍼주나 저 PBR주들 상당히 랠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 동력이 생기잖아요. 네. 동력이 생기면 돈들이 주머니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면 소비도 더 촉진되고 예. 시장이 올라오면은
세금도 더 거래세나 네. 소득세나 이런 게 양도소득세나 이렇게 또 잘 거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싼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완전히 처박혀 있잖아요. OECD는 들어간 지가 언젠데 증시는 완전히 후진국이에요, 진짜로. 예전에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약 한 1.8%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때 그러니까 미국 시장 사이즈가 크니까 거기 투자해야 한다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세계 총 GDP에서 비중은 더 높아졌는데 주식시장 비중은 1.5%로 더 줄었습니다. 네. 지금. 비중으로 봐서 참 초라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상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은데 주식시장은 상당히 초라합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나 이런 뭐 다른 나라 국가들 중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동아시아 국가에서 치면은 사실 동아시아의 핵심 3개국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은 제일 부진한 편이죠. 최근 한 달을 우리 중국, 대만, 일본, 우리나라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봤더니 중국까지 경제 안 좋고 부동산 안 좋고 맨날 안 좋다고 하는 나라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15%포인트나 더 높아요. 네. 시장 퍼포먼스가. 밸류에이션이 아닌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네네네.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도 우리보다 10%포인트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2,400까지 갔다 왔지만 여기서 이 시장의 퍼포먼스 갭을 갭 매국에 나는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킬이 떨어졌으니까 10%포인트 일본 대만 대비해서 그리고 중국 대비해서 15%포인트 15%포인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일단 대만 일본까지는 좀 캐치업할 수 있다. 네네네. 아니 일본은 뭐 영화 환율이 뭐 거기도 절상됐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궤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정정 불안 이 요소 때문에 더 간 면이 좀 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밑으로 가는 추세가 나오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하면 트럼프 일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약달러 정책이 어느 순간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예. 우리 시장도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우리나라 종합지수하고 반대 방향으로 다니잖아요. 네. 거의. 변곡 포인트가 지금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과거에 보면 이제 원화 강세가 주식시장하고 원화 강세와 주식시장이 연동하는 강세가 연동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원화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던 수출은 좋은데 시장은 별로 안 좋아요. 원화 약세. 작년에 일정 기간만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상반기, 작년도 상반기.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싫어해요. 네. 환에서 깨지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근데 주식으로도 계속 깨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펀드에서 줄여.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잖아. 중국 확 올라갔으니까 야 중국 엘로케이션 더 넣어. 인도 더 넣어. 중국하고 인도로 갔죠. 그 얼로케이션 하는 개념을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세일즈 하러 다니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서치 헤드도 하셨고 했으니까 사실은 한국 그 기관들한테 세일즈 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한테 세일즈 하잖아요. 외국인들한테 많이 했죠. 예. 네.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세일즈 하면 얘네들은 어떤 개념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그 말씀하셨던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이 워낙 비워놨고 그러니까 이제 옥석을 이제 어느 회사인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그거 한번 사면 엄청 많이 사요. 지분 신고할 정도로 사고.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네. 근데 최근에는 이미 많이 채워놨던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한국이. 네. 근데 옆에 보니까 중국이 엄청 커져 있고 네. 인도가 막 커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저쪽으로 웨이트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MSCI 지수 봐도 이쪽 웨이트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게 100이라는 걸 봤을 때 이쪽이 커지면 이쪽은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역차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산업들도 보면 노후화된 굴뚝산업들이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 석유화학도 있고 뭐 철강도 있고 있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수요가 부진하니까 계속 안 좋잖아요. 중국에서 이거 잉여 생산물을 밖으로 수출이 막히면 괜찮은데 밖으로 계속 나오니까 가격 압력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철강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이 쭉 내려오는 국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력하게 부양하겠다 하니까 막 중국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미쳤죠. 이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투자하는 해외 펀드들이 제가 아는 이제 펀드 매니저 여의도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외국계 돈 받는 펀드들도 있어요.
운영은 여기서 하지만 네. 내려올 때는 오히려 야 이거 돈 빼가지고 한국에 넣고 싶다. 여기 너무 불안해서 못 있겠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보통 외국인들도 팔아가지고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죠. 옆집으로 가죠. 예, 예, 옆 나라로 가가지고 예. 여기서 어쨌든 방어는 해야 되니까 네네. 여기보다만 덜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펀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MSCI를 예를 들면 거기보다 벤치마크로 만들어 놓고 거기보다만 아웃퍼폼, 언더퍼폼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펀드 매니저를 이제 그렇죠. 고가 평정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데 덜 떨어지는데 더 많이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는데 이런 걸 봐가지고 계속 웨이트를 바꾸는 거예요. 알로케이션을. 네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야 이거 비중 0.1% 줄여야 돼. 그러면 그냥 물량 그냥 쫙 나버리는 거죠. 가는 네. 거죠. 그 떨을 때도 그냥 막 떨잖아요. 우리가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 네. 엔화가 급하게 막 떨어지면서 미국의 펀드들 거기 뭐 청산한 게 2개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청산할 때 청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가 부수잖아요. 부숴가지고 다 팔고 나니까 다시 바운스백을 세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거예요.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근데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죠. 야 이거 네. 줄이자. 이거 청산. 걷다가 기계 탄 놈은 기계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네. 가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네네네. 네. 사실은 상승 탄력을 받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금 가주는 게 훨씬 더 뒷단에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네요. 네. 시장 탄력을 받아야 그 탄력으로 인해서 더 가고.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 돌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낙폭과대한 게 매력이에요. 네. 10층에서 뭘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네. 뭘 떨어뜨려도 잠깐은 뜨니까. 네. 근데 어쨌든 떠. 그래서 저는 2,600 이상으로 와 있을 거라 와야지 그나마 그동안 괜히 10%포인트 네. 더 내려갔던 거에 대해서는 체면치레를 하는 거다. 네네. 그때 갖다 놓고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네. 거기까지는 1단계는 저는 갈 수 있다 보는 거고 그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왜냐면 네.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니까 네네. 지금들은 뭐 얘기를 하면은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댓글들이 아직도 험악한 댓글들이 많이 와요. 네네. 그만큼 작년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은 투자자들이 많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가면 회피 심리가 아니고 위험을 추구하는 심리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삼성증권에서도 있었어요. 예, 삼성증권에서 강원랜드 IPO 할 때 예. 제가 거기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저는 제가 우리 대표팀을 제가 했으니까 같이 갔었어요. 1박 2일로 이제 한번 보려고. 예. 강원랜드를 갔어요. 장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분위기가 우리가 텔레비 영화에서 봤던 이런 카지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잖아요. 네네. 배당도 잘 나오잖아요. 네. 개인들이요 돈 많아요. 응? 다 부동산에 가 있고 해외 자산으로 가 있고 네. 그래요. 음. 없는 또 2030, 40은 마이너스 통장 해소도 하고 대출 받아서도 하고 개인들 돈 많아요. 개인들 돈 무시할 게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한 부가 있습니다. 예. 된다고 하면 움직이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맨날 빼먹는데 맨날 우리 증시각도기가 얘기하잖아요. 네. 대주주들이 뭐 하는 게 뭡니까? 음.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누가 대주주들 좋은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다 유튜브 있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네. 자기들이 찾아서 다 보고 있어요. 옛날 같이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정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들이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지금 서학개론에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어마무시하죠 지금. 네. 앞으로도 계속 현재 추세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것 같아요. 네, 걱정입니다. 이 상태가 한 1년 정도 더 유지되면은 한국의 자본시장은 독립적 기반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증시 선진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아직도 후진국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특히 한 몇 달은 갑자기 정치적으로 내지는 경제적으로 우리를 뒤로 40년 뒤로 확 잡아당겨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방송 갔을 때는 새총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네. 시골에서 어렸을 때 새총 있잖아요. 고무줄로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만든 거. 네.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앞으로 팍 나가는 힘이 또 강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뒤로 상당히 많이 잡아당겨지면서 우리가 시장에서도 그런 나쁜 예를 많이 봤다. 네. 아까 언급한 그런 회사들, 그룹들 얘기들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상법 개정이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공유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일반 투자자들은 공유를 하죠. 공유를 하죠. 일반-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일반 투자자들은 공유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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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로 들어와 있다. 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상당히 그런 거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여러분들도 좋아지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예.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좀 튼튼해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십시일반으로 또 여기저기 있던 자금들이 다시 에코티 마켓으로 엘로케이션, 한국, 이제 서학개미, 중학개미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중에서 좀 나가는 강도가 약해지든가 아니면 다시 회귀하든가 네. 라고 하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원화 환율을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나가분들은 주식, 미국 주식으로 돈 먹어, 환율로 돈 먹어, 네. 세금 내고 나서도 돈 엄청 벌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작년도 중반 이전에 가셨던 분들은 네. 확실히 그랬죠. 네. 네. 근데 환율이 만약 거꾸로 가는데 미국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평균치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10% 올라가는데 환율이 연간 뭐 한 2, 3%씩 다시 원화 환율이 절상 모드로 가버린다. 네. 라고 하면 그것다가 또 세금 내고 그러면 자기의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그렇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10% 수익 난다고 해도 세금 내고 그다음 환율 그 중에서 3% 깨지고 이래버리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 시장을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한 10년간 보니까 연 2, 3%씩 계속 환율에서 깨졌어요. 계속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옛날 그 환율 차트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 완전히 무슨 뭐 네. IMF나 아니면 금융위기 근처까지 간 이런 환율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환율은 예전같이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왜? 동조화에서 올라간 그런 경향이 크고 달러화 지수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달러화 지수를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연평균 한 2%에서 3% 선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걔들이 올라가니까 뭐 다른 통화들이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한 방향으로 타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 달러화 지수가 뭐 115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시기열을 한 1 플러스 뭐 5년이나 2년 정도 더 펼쳐놓고 보면 오히려 피크아웃하고 내려오는 그런 네네. 국면이 나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하고 싶죠? 제조업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 잘 되게 하고 싶잖아요. 환율이 강해가지고 수출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어떤 정부도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모피아에서도 뭐 했어요? 맨날 환율 가지고 네. 뭐 했잖아요. 환율 어떻게 하면 대기업들 위주로 고환율 정책을 계속 썼잖아요. 예. 절하되는 거잖아요. 달러와 대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이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하면은 환율을 자기네 미국 달러화를 지금같이 강달러 기조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을 거다. 네. 이거는 내려갈 수가 있다. 내려가죠. 그 와중에 물가도 뭐 25년도에 1년 차나 이때는 조금 강할 수가 있어도 아까 얘기한 기고 효과 때문에 물가도 26년, 7년 가면서는 이자를 볼 수도 있고 이자 중반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죠. 그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외로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 특별히 한국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가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잘 안 넣으시고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다 열려 있잖아요. 추가 강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열려 있어요. 약세가 네, 될 수도 네. 있는데 약세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작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느끼죠.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바이어스 돼서 이제 시장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 너무 고평가된 건데 고평가라는 게 기대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S&P가 예를 들어서 25배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먹겠어요. 네. 기대 수익률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네. 기대를 좀 낮출 타이밍에 들어왔다. 음. 그리고 우리 시장은 너무 얻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비관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그거 이렇게 썸네일 있으면 막 그거 막 누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비관 관련된 예. 썸네일들 나오면 예. 네. 희망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이 조금 바닥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증시학도 TV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당부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증시 각도기를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게 우리 증시각덕이 운영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바꾸시면은 네. 충분히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시고 여기서 고통을 조금 감내할 수 있으면 지나간 것들은 조금 일찍 팔지 마시고 이주까지 내려올 때도 안 팔고 있었으면 조금 올랐다고 팔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좀 지키실 건 지키고 오히려 조금 조달 돈 자금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강간호 대표님은 우리 업계에 정말 오랫동안 있었고요. 최연소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업력이 지금 30년 훌쩍 넘어서 한 35년 정도 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바라보실 때 좀 관록이 묻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봤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안했어요? 이렇게 휙휙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오래도록 시장에 참여하신 분이 느끼는 이 느낌을 여러분이 조금 같이 느끼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그래서 한국 시장에 특별히 참여하신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더 프리미어 강건우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통찰을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